다양한 테마파크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K푸드의 근본. 이게 그냥 산소가 온몸을 감싸요, 그냥. 여기 한지 테마파크는 무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관광지로 갈 때 먹을 거 고민해야 되고요. 볼 거 고민해야 되고 또 즐길 거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테마파크에 가면은 모두 모여 있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좀 소소하게 그렇지만 사람들이 즐겼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 야, 좋다. 5개 지역 청년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역의 숨은 가치를 찾아가는 본격 지역자랑 입담 대결 오지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국 지역방송 대표 리포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함께 나눌 지역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And stay in line. 오늘의 주제는 테마파크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일입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테마파크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아닙니다. 맞아. 우리 어릴 때 테마파크 간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막 설레가지고. 도파민 팡팡. 맞아. 놀이기구 타고 츄러스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평소에는 절대 안 사주는데. 놀이공원만 그런 게 아니고 놀이기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테마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놀이공원이 이제 테마파크 안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테마파크는 자신만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 세상 안에 일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이 됐던 아니면 드라마가 되었다면 역사나 문화가 되었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가상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또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마파크 하면은 사실 어떤 지역이 같이 떠오르게 되는 것들도 이 테마파크의 또 중요한 특색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뭔가 국한된 게 아니라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그렇죠. 뭐 관광 상품 이런 게 결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문화 역사가 결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테마,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마련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막간 퀴즈! 그렇지. 오지다에서 퀴즈가 없으면 섭섭해. 사진을 보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경상도에 있는 한 테마파크의 일부인데요. 어떤 주제의 테마파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지. 얘들아, 대답해. 나 이거 알아. 전라도 전라도. 화화계정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하는 정답 저게 아니었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알죠. 합천인 것 같은데? 왕초 세트. 정답. 야인시대. 그건 부천에 있어요. 그래? 합천,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주제가 테마파크니까 그 안에 두 글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합천 땡땡 테마파크. 모르겠지, 너희들? 그 드라마나 야, 영화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죠? 그렇지, 미디어. 영화 테마파크. 땡! 한 글자. 이거. 영상 테마파크. 정답입니다. 더웠는데. 우리가 보통 그 촬영을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건데 특히 근대의 시대상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은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합천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전투 어떤 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태극기 휘날리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촬영을 했던 휘날리며. 그런 어떤 영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딱 가는 순간 자신이 봤던 영화 또는 드라마와 연결해서 그 시대를 또 한편으로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 테마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어떤 축제 사진인데요. 이것은 어떤 축제 현장일까요? 떡내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거를 지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거? 경상도. 이 축제의 주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 떡! 떡. 떡은 더 큰 개념이죠. 강원 오메기떡.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경상도 쑥떡. 네? 쑥이 저 색깔이요?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만들어서 네. 콩고물을 묻혀서 많이 먹죠. 제주 인절미 테마파크. 정답입니다. 사실은 이제 테마파크는 아니고요. 예. 인절미 축제. 인절미 축제. 공주에서 하는 인절미 축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절미는 전국적인 떡이긴 해요. 공주에서 이제 인절미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절미의 유래 가운데 하나가 인조임금이 나중에 이괄해 난 때 지금의 공산성 일대로 피란을 오거든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떡을 이렇게 바쳤나 봐요. 그런데 이 떡을 바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성씨만 기억나는 거예요. 절미는 맛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임절미, 그래서 그게 바뀌어서 인절미가 됐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어서 그래서 공주에서 이제 400년 인절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인절미라는 뜻 자체가 인이 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이 끊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떡매로 내리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쭉 당겨서 끊고 쭉 당겨서 끊고 해서 만들어진 떡이라는 것도 또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축제 또는 인절미를 맛을 보시면 또 이게 역사적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재밌다. 아빠님 얘기해 주는 게 약간 전래동화 읽어주는 선생님 같아요. 앞에는 전래동화였고 뒤에는 역사 얘기였습니다. 쑥쑥 들어오네. 자, 이번엔 여러분 번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이 사진 속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눈이 왜 이렇게 커요? 저 친구 저 옆에 눈 맞아요? 저희가 약간 그 놀릴 때 네. 아, 이것 닮았다 이런 얘기. 오징어. 강원 네. 김민수. 재밌었다. 재밌었다. 비슷해. 나도 삿개질하면서 꼴뚜기, 쭈꾸미, 자, 여러분. 오징어. 근데 꼴뚜기는 꼴뚜기인데 자세히 보세요.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귀가 커요. 큰 귀 꼴뚜기. 비슷했어요. 큰 귀 꼴뚜기랑. 귀뚜기. 아닙니다. 아니, 약간 큰 귀 꼴뚜기에서 귀뚜기가 아니고 이 꼴뚜기.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품종 자체로 보면 이제 오징어, 귀오징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봄에 이제 뭐 갯가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살짝 볼 수 있는 귀한 거라서 그리고 또 귀가 나와 있어서 이제 귀꼴뚜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품종 자체는 이제 오징어, 귀오징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습니다. 신기하다. 저 귀는 뭐 실제로 듣는 귀는 아니고요. 헤엄칠 때 사용하는 지느러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강 퀴즈 오늘도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아우 재밌어. 진짜 제일 재밌었다. 민솔 리포터 기억할 거예요. 민수. 국내에 다양한 테마파크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테마파크가 명실상부한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관광지로 갈 때 먹을 거 고민해야 되고요. 볼 거 고민해야 되고 또 즐길 거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테마파크에 가면은 모두 모여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이 테마파크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내가 어디를 다녀왔지를 이 테마파크랑 연결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홍길동, 장성, 내가 장성을 갔다 왔구나. 홍길동 테마파크를 다녀왔으니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점이 있어서 여행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테마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방송 대표 리포터들이 소개하는 지역별 대표 테마파크는 어떤 곳일지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각 지역의 테마파크 여행. 우리 임산부 아유. 김나윤 리포터. 아유. 네, 가장 먼저 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맞아요. 제가 지금 출산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뭔가 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K푸드의 근본, 좀 헬스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전라도 하면 맛하면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맛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간장, 고추장, 된장 등 각종 장과 김치들인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발효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이 발효를 전문으로 한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바로 순창 발효 테마파크. 이 고추장의 매콤한 맛, 된장의 구수한 맛, 간장의 짭조름한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순창으로 오세요. 고추장, 된장, 저고추장 안 해요? 된장, 고추장, 고추장, 간장.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인생에서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발효 테마파크라고 네. 이런 데가 있었나 싶었는데 순창이라고 하니까 뭐 바로 무릎을 치게 되네요. 그럼요. 순창. 그럼 여기 가면 발효 음식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정말 신기한 게 고추장 아이스크림하고 그다음에 발효 커피를 팔아요.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발효 커피는 고추장 아이스크림. 고추장 아이스크림은 맨 처음에는 단데 이상하다고요? 맨 처음에는 단데 끝에는 또 매콤하게 끝나가지고 그게 또 별미거든요. 그리고 또 전시 시설로는 발효 소스 토굴이라 그래서 세계 각국의 소스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대관에서는 역사 속 음식부터 미래의 식품까지 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야.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발효라 그래서 뭔가 조금 전통적이고 여기는 정말 남녀노소 연령군별 상관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저런 다양한 전시관들도 많고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도서관, 발효 놀이터, 그리고 발효 과학 놀이터까지. 많아. 굉장히 많죠. 뭔가 엄청 전통적일 건 줄 알았는데 엄청 세련됐다. 여기에요. 이야, 엄청 넓네, 크다. 엄청 넓네. 우와, 아이들이랑 같이 가기도 좋겠어요. 진짜. 우와. 그렇지. 게임도 재밌겠다. 우와. 아니 그래 저런 체험거리라든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다 장에 또 연관되어 있네. 이게 우리가 뭔가 곰팡이라 그러면은 안 좋은 조금 거, 약간 안 좋게 생각할 수만 있는데 우리 뭐 효모나 뭐 누룩 같은 것도 다 팡이에서 시작이 되는 맞아. 거다 보니까 맞아. 유익균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친근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와 곳이라고 저거는 생각하시면 돼요. 파미카예요? 팡이에서는 또 미생물의 세계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지금 보이시죠? 우와. 행복해하는 모습. 그러면서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놀이터라 그래서 아이들만 노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제든 놀아보고 싶잖아요. 힐링해야 되잖아요. 발효를 조금 더 친근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좋다. 순창 발효 테마파크. 네. 오 좋네. 정보와 재미를 다 챙겼네. 그럼요. 우리가 뭐 먹지만 하지 말고 가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공부 좀 합시다. 공부하면서 먹어야죠, 우리가. 어떤 발효식품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된장.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된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그 할머니가 끓여준 그 된장 맛을 잊지를 못해. 저는 목욕하고 나오면 먹는 그 요구르트. 요구르트가 이거. 제일 좋아요. 요구르트는 발효잖아. 이런 다양한 발효식품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발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장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장 담그기가 지난해 말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리 발효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2024년 12월에 그 장 담그기 문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 그래서 조금 이제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벌써 23번째로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발효는 1차 발효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을 이용을 하든 곰팡이를 이용을 하든 효모를 이용을 하든 하나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은 이 세 개가 모두 곰팡이, 그러니까 매주 만들 때, 그다음에 장 담그면서부터는 세균과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효모가 영향을 끼치는 복합 발효가 나타나거든요. 당연히 영양 성분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고 이 발효 과정에서 특히 이제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감칠맛이 나니까 조미료로서는 탁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된장, 간장이 되는데 조선 후기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한번 넣어볼까? 혁명이다. 그렇죠. 혁명이었죠. 세계 장 문화의 유래를 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도 섞고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단맛이 부족하니까 엿질금 같은 것도 넣고 하면서 단맛이 추가된 고추장은 사실은 전 세계 유래가 없는 하나의 장의 신기원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추장 하면 떠오르는 고장이 순창.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발효 테마파크가 나오는 게 당연할 거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재밌다. 이야기가 너무 막 달라. 기가 막힌다.
이 정도면 다음 주부터 여기 전라도 자리에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항상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어서 저희는 약간 이런 귀중함을 몰랐는데 그니까요. 이런 가치를 지닌 문화였습니다. 아유, 뭐 여기서 고추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치 오늘 점심으로 다 드셨죠? 네. 김치 역시 게다가 또 요즘 K푸드가 외국인들에게 인기잖아요. 그럼 외국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테마파크가 되려면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 발효가 가지고 있는 특성만 제대로 표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맛도 있어서지만 한편으로는 건강하다. 맞지. 네. 그 다음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이런 부분들하고 덧붙여서 맛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밥이 지금 우리는 못 느꼈는데 외국에서는 엄청 건강식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건강한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우리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픈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게 많지 않았으니까 이른바 초근 모피. 그러니까 풀뿌리, 그 다음에 어떤 풀,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 식물성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기껏해야 샐러드 몇 가지인데 우리는 그걸로 뭐 나물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김치류 이런 것들로 나아가니까 이거에 깜짝 놀라는 거고 사실은 김밥 안에도 굉장히 여러 채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소를 통해서 이게 비록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이 채소랑 같이 먹고 그다음에 요즘에 슈퍼푸드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한식을 또 한 번 세계에 알리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그걸 이제 알았냐, 이 사람들아. 아유. 이제 와가지고. 이 순창 발효 테마파크에서는 장류 축제도 열린다고 하던데 김나연 리포터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그럼요. 여기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간색 옷을 많이 입고 들어오세요. 아, 고추장 컨셉? 고추장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보세요. 진짜네? 약간 뭐 할인을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데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그리고 테마파크 내에서 열린다고 해요. 이렇게 직접 장을 담가보기도 하고 어차피 멀리서 그런 게 인간 고추장이다. 또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주위 풍경과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장, 전라도의 발효 테마파크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충청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자! 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주로 어디 가십니까? 마트. 뭐 큰 마트를 가시거나 있어. 편의점 가시거나 조선시대에는 어디서 물건을 주로 샀을까요? 조선시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자 같아, 오늘 부자 같아. 그러니까. 자, 어이쿠, 자, 등짐과 보찜을 메고 전국을 누비면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 바로 보부상이죠. 충남 예산 내포에 가시면 보부상을 주제로 한 보부상촌이 존재합니다. 이곳에 가면 전통 체험과 함께 전통 놀이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마치 그때의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주모! 하면서 막걸리도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팔던 그 당시의 장면들을 또 회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정말 즐거움이 가득해요. 조선시대로 떠나는 여행, 내포 보부상촌과 함께 하시죠. 양배추 달아요. 그냥 학시 같은데요? 뭐 알아? 양관식 아니고? 보부상촌, 아니 이런 곳이 또 있었네요.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가신 거예요? 그 현장에? 실제 보부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잡이에요, 이거? 투잡? 보부상촌 가서 체험하고 있다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아이스케이크 잘 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런데 이 보부상은 사실 전국 어디에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포에 보부상촌이 마련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내포가 예산에 있는 곳인데요. 예산 내포는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명당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 또 몰리게 됐고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물건들은
내포로 통한다.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건이 한 번쯤은 내포를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유통의 그냥 집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보부상들이 이곳에서 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보부상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금 보부상촌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아니 근데 나는 보부상 단어 잘 모르겠어.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한데요? 알려주려나 보다, 알려주려나 보다. 항상 보부상 소리 듣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부터의 깨지식. 따방. 보부상은 부보상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보부 부부. 등짐 장수의 부상과 보찜 장수의 보상이 합쳐진 말이 보부상, 부보상입니다. 야 쉽네 그러면. 그리고 또 이들이 시장에서 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장돌뱅이랑 장꾼으로도 통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부상, 부보상 둘 다 이제 같은 표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보부상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막 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보상 또는 보부상이라고 하면은 개별로 몇 명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보상이 전국의 모든 오일정을 다 어떻게 보면은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보상은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부상 집단, 그러니까 이제 등짐 장수, 보통 지게를 지고 다니는 이 부상 집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따리 장수가 그래서 보상 집단이 있었는데 이 두 집단이 통합이 됩니다. 일본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큰 조직이 있어? 그럴 수 있겠다. 부담스럽네. 그다음에 이들이 있는 한 조선의 상권이 일정 부분 조선인들에게 있잖아. 그럼 이제 오일장 체제에서 상설시장 체제로 넘어가면 사실은 보부상은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5개 마을을 쭉 돌아가면서 등짐 장수를 해서 장사를 이 사람은 매일 하고 마을 사람들은 5일에 한 번씩 시장을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상설시장이 있으면은 돌아다닐 일이 없잖아요. 맞아. 그 자리에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 시스템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들을 해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상 집단, 보상 집단을 해체를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해서 살아남은 보부상 집단이 바로 내포의 보부상 집단입니다. 대단하다, 내포. 보부상 집단의 어떤 강한 네트워킹을 일제가 견제를 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보부상 집단을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행주대첩 당시에 바깥에서 막 물자 조달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라 보부상 집단이었어요. 그다음에 병자호란 한 당시에 외부에서 응원했던 세력들도 보부상 집단이었고요. 세상에. 그다음에 이제 수원화성 정조임금이 이제 수원에 싸울 때 보면 여러 물건들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 조달을 누가 했냐면은 보부상 집단이 합니다. 왜냐면 길을 굉장히 잘 알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느 조직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무력도 동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이 보부상들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이 또 내포였고 그들의 문화와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곳이 내포 보부상촌이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내포 보부상촌 가시면은 약간 그 작은 민속촌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물이 흐르는 내포천이 또 있어가지고요. 그 주위로 이제 뭐 무대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하는 무대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증강현실로 당시에 이제 생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건물 안에 또 준비가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옛 장터를 재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모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막걸리도 한잔 하시면서 전도 먹고 하면서 즐길 수가 있고. 여기서 막 전 같은 것도. 네, 여기 실제로 지금 장터로 이래야 되는구나. 주모라고 안 하고 이제 주모라고 하는 거죠. 그 재미로 가는 거죠. 이제 증강현실을 또 건물 안에서 또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가 공연장입니다. 같이 또 무대가 너무 예스럽고 예뻐요. 저기 보부상촌 가면은 정말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이거 가보고 싶어진다. 네. 역시 테마파크 하면 이런 체험들인데 체험 공방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또 공예들을 또 체험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생활상을 좀 엿볼 수 있는 도자기 공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승공예, 소목장 공예 같이 여러 가지 공예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해봐야 되는 게 보부상촌에 왔으니까 관련된 이제 소품도 만들어 보가면 좋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착용을 했었던 보찜이라든지 이거. 팽이 모자라든지 모자 갖고 싶어.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또 만들어보고 공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지요. 재밌겠다. 우리의 역사적 가치와 또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충청도의 보부상촌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은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 경상도 가시죠. 예.
자, 조선시대의 상인들을 만나보셨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먼 옛날에 한반도에 살았던 또 다른 생명체 여러분께 공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라기 공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다고요? 경상도에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 가면요, 공룡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약 5,000년 전에 달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가면 실제 크기의 공룡도 볼 수 있고요. 공룡과 함께 살았던 식물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둘러서 고성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10월에는요, 세계 공룡 엑스포가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설레지 않나요? 빨리 고성으로 오세요.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곳곳에 공룡 테마파크가 있던데 여기 고성 공룡 테마파크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아,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은 경남 고성의 테마파크는 이게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대박인 거예요. 세계 3대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가보면요, 이 공룡의 화석을 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세계 공룡 엑스포장과 그리고 공룡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까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둘러본다고. 그 정도입니다. 밥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배고프면 좀 안 아니, 되지 밥 않나? 먹을 시간 없어, 빨리. 없어요. 아예 없어요. 공룡의 역사를 봐야지. 와, 아니 작가님도 그럼 혹시 이곳에 가보셨나요? 네, 지금은 조금 뭐 공룡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해졌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와 같이 이제 공룡 이름 다 외우잖아요. 좋아하지. 맞아.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거기 가면은 아이들이 진짜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구나. 더 나가서 이제 그 상조감에 가서 보면은 거기 발자국이 있는데 총 12종류의 발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족 보행하는 발자국이 9종류, 4족 보행하는, 그러니까 초식동물 같은 경우가 3종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공룡이 살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맞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전혀 달랐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자기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땅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야, 이 땅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사에서 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뜻깊은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상조감 또 주상절리 바닷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우리 땅이 이렇게 예뻤었나? 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그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준비했습니다. 네. 자연과 함께하는 고성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관이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유적으로 쫙 펼쳐집니다. 네네. 발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야, 저기다. 분위경이 살것 같아. 저 보이지. 저기 지나간 저거. 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경남 고성의 스케일입니다. 아니 저희 그 충남 보령에도 사실 저 발자국이 있거든요. 근데 크게 한두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남 고성은 5,000개라니까, 5,000개. 5,000개? 그래. 우와. 달라. 아니 근데 저렇게 밖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따로 보존 장치 이런 건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멀리서 볼 수는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또 가상현실까지 덧붙여서 초식 공룡들이 네 발로 어떤 다니는 모습들이 이 발자국의 흔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파크니까 네.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네. 너무 재밌겠다. 지금 알려줘요. 아이템이 중요하다. 아, 야, 재밌다, 이거. 아, 재밌다. 그럼 내가 더 알려줘. 재미난 알려줘요. 코스. 그러면 공룡 박물관 갔다가 당항포 쪽으로 가. 그다음에 이제 공룡 테마파크를 쭉 둘러보면 되는 거야. 가져가자. 이게 국물 코스입니다. 공룡 박물관도 있고 다양하게 공룡에 대해서 볼거리가 많네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또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전 세계인이 찾을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2025 공룡 세계 엑스포가 열립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데요. 여기 이제 화려한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생생한 공룡 라이브 쇼, 환타적인 서커스, 남해안의 최초의 정크아트 전시장까지 설렘과 감동이 있는 여러분 경남 고성으로 오세요. 세계 공룡 엑스포가 열릴 예정이 있는 경남 고성의 공룡 테마파크 만나봤고요. 다음은 강원도로 가볼까요? 네, 이제 공룡으로 신나게 노셨으니까 강원도에서 좀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고 힐링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선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문화를 이끌어온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한지인데요. 강원도 원주에는 이 한지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종이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이 한지가 어떻게 기록
문화를 이끌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일까요?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 한지를 통해서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종이약 맡으면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원도 원주로 놀러 오시래요. 마치 옹고지신의 마음으로 이제 옛 문화를 또 우리가 테마파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지 역시도 사실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한지 테마파크가 원주에 조성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럼요. 있죠. 한지의 본 고장이 바로 원주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는데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지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당나무! 당나무. 당나무 껍질로 만드는 게 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나무 종이 닭종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나무가 원주의 특산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원주 자체가 막 해도 잘 들고 이 토질 좋은 토양이 다 있기 때문에 당나무가 굉장히 잘 자랐고 왜 원주가 또 깨끗한 수질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당나무를 깨끗한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하면은 지금처럼 질기고 강한 한지, 원주의 한지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 한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삼국시대부터 종이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는 대략 한 1300년 정도 썩지 않고 불국사 석가탑 안에서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인쇄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유기물인데 썩는 유기물인데 1000년이 지나도록 썩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얘기할 때 야, 비단은 500년 만에 썩는데 종이는 1000년 간다. 그게 어떤 나라 종이? 한국 종이. 한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이의 역사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자체의 어떻게 보면 종이 만들어 온 역사를 따로 보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지가 이런 또 가치를 지니고 있었네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 가면 그럼 한지 공예도 해볼 수 있나요? 그럼요. 한지 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그걸로 귀여운 키링 만들고 무드등 만들고 무드등 그림 잘 어울린다. 액자 만들고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한지 테리어. 그래서 한지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주고 한지 테리어? 한지 내가 만들었어. 한지 테리어. 있어? 괜찮지 않아? 네, 한지 내가 테리어 만들었어. 좋아. 그리고 좀 이제 예술품을 만들고 싶다 하면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하시면은 또 원데이 클래스 체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나는 조명 만들어야겠다. 조명 너무 예쁠 것 같아. 너무 예쁠 거죠. 무드등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옛날에 그 곱게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 색이 이쁘니까.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여기 한지 테마파크는 무료입니다. 입장료가 없어요. 세다. 너무 좋죠. 우와. 체험비만 내면 돼요. 체험비만. 우와. 한지로 만든 가방인 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머, 가방이. 되게 예쁘다. 비 오면 그러면 없어지나? 안 없어집니다. 강하다니까요.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한지 자체가 물에 굉장히 강해서 물 닿는다고 쉽게 녹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보면은 한지로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봉은 갑옷입니다. 갑옷이요? 총알이 못 뚫도록 여러 겹의 한지로 옷을 입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군인들을 보면은 의외로 아니 왜 흰 옷을 입었지? 라고 하지만 그게 한지 갑옷. 헐. 그게 하고 풀칠하고 팔고 풀칠하고 네. 하면은 강해지니까. 그러면은 총알이 못 뚫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서양의 펄프를 갖고 만든 종이하고 한지는 일단 종이라는 것으로서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손까지는 상상 못했는데. 와, 역시 선조들의 지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해볼 수 있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 떠나봤고요. 그럼 다음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제주하면 뭡니까? 제주하면 독특한 자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자연을 그대로 담은 테마파크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제주를 찾는 분들 곶자왈 들어보셨죠? 곶자왈은요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숲을 일컫습니다. 이 곶자왈을 1800년대 증기기관차를 타고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 에코랜드입니다. 이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진 이곳을 증기기관차를 타고 둘러보면 제주 자연의 이 생명력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각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이 색다른 매력이 있는 이곳 꼭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주의 자연을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럼요. 제주도 하면 역시 자연이지. 맞죠? 미수 씨, 저는 근데 곶자왈이라는 단어 네.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항상 헷갈리거든요. 좀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시죠? 곶자왈은요, 이 숲을 뜻하는 이 곶과 그리고 돌밭을 뜻하는 이 자왈이 합쳐진 제주어인데요. 화산이 분출할 때 이 용암이 떨어질 때 이 덩어리가 팡팡팡팡 부딪히면서 만든 이 요철지형에 형성된 독특한 숲입니다. 그게 곶자왈이에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 자왈이 돌이 맞아요? 돌밭, 돌밭? 돌밭? 육지의 숲은 나무만 숨을 쉬지만 제주도는 바닥도 숨어요. 화산송이 아닙니까? 화산송이. 위에서 숲이 숨을 쉬고 밑에서 또 그 땅이 숨을 쉬는 곳이니까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왠지 그 산림욕 이상의 느낌을 갖게 하는, 신선함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이 곳이죠. 편안해지면서. 아니 이 숲과 돌밭은 사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 제주도만 가진 그런 자연의 특징이네요. 맞아요. 이 걸을 때마다 그 사각사각 소리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거 바람 불 때 이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이 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바닥도 숨 쉬고 위에서도 숨을 쉬고 하니까 이게 그냥 산소가 온몸을 감싸요. 그냥. 뭔지 알겠죠?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소에 막 긴장 같은 거 많이 하셨던 분들도 그냥 온화해집니다. 너무 좋네요.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제주 에코랜드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연이 워낙 좋은 곳이니까 그 공간에 사람들을 불러오는 테마파크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환경에 어떻게 보면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또 그렇지만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흔적.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떤 탈거리도 전기로 움직이게 한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채택한 것이 나름의 고민. 그렇지만 그 고민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림 아니에요? 뭐야? 제주도 아닌 것 같죠? 우와. 제주도입니다. 와, 요즘에 이러겠다. 요즘이 딱 이래요. 사진 맞아요? 너무 이쁜데요? 뭔가 그 옛날 드라마 풍경이 나오는 진짜. 그런 촬영장. 진짜 예쁘다. 아니 저렇게 이제 기차 여행 같다는 그런 또 생각도 드는데요. 진짜 기차 타고 갈 때도 기차 타면서 가는 그 낭만도 있고요. 그리고 각 그 도착하는 지점들마다 테마가 다 달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특히나 그 테마들도 테마들이지만 그 물에 비춘 그 숲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누가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즐거워요, 즐거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제주도까지 각 지역의 테마파크 자랑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많은 이들이 좀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 밀도 있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제 좀 크게 만들고 좀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걸 내가 즐기고 있을 때 뭔가 같이 온 사람들이 뭔가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나서기도 하지만 또 민과 호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관광객의 니즈가 뭔지, 그러고 일상적으로 좀 소소하게 그렇지만 치밀하게 사람들이 즐겼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파크 만나봤는데요. 지역별로, 테마별로 각양각색의 매력들을 흠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와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지다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